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네, 한국은 고금리에 가계기업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 총재 후보가 금융 완화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정책이 적절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물가 이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아주 현재의 상황 그 진단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재가 바뀌면은 이게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려도 했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금융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는 금융 완화 장점이 부작용보다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점과 부작용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는 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 이제 그 IMF 간부 출신입니다. 그 IMF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갔고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창용이 일본은행 총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교하면은 일본은 자국민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국민들을 생각하고 자국의 기업 그리고 자국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그 속에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릴 때 일본은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안보는 함께 가더라도 경제는 내 나라 사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이창용이는 계속해서 미국만 따라한 거죠.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자본 유출된다. 계속 올려라. 자본 유출되면은 환율이 폭등해가지고 결국에는 수입 물가가 올라버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다 해가지고 계속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일본은 뚝심을 가지고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꼼수를 알았던 거예요. 미국의 꼼수. 미국이 지금 기축통화 패권을 쥐기 위해서 중국하고 이 기축통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중국, 인도, 또 남아공, 브라질 이런 나라들과 함께 브릭스를 만들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기축통화의 패권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달러, 세계 각국의 달러 보유량이 과거에는 70% 이상이었는데 이제 50%대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연준이라는 것,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연준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 은행 연합회예요. 웃기죠, 그렇죠? 한국은행이 사기업 은행 연합회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미국은 사기업 은행 연합회, 그러니까 민간은행 연합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유대 자본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자본이 장악한 연준은 이 투기 자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이 투기 자본들이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는 달러를 근본이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6달러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금 한 돈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1온스를 가져오면은 1온스 금 1온스를 35달러로 바꿔주겠다.
이거 처음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본이제. 그런데 그것을 뒤엎어버리고 지금은 연준이 그 근본이제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계속 돈을 자기들 멋대로 찍어대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데믹 사건 때 무려 11배의 돈을 찍어낸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돈을 찍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제는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하자 이렇게 하고 미국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은 삼성, 현대, LG, SK 등등 이런 해외 기업들을 미국에 유치해 가지고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 기업과 가계가 무너지게 되니까 기업과 가계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달러 패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러니까 바이든이 계속해서 해외 국가들을 다니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하면서 자기네 인플레이션 감축이지 다른 나라의 감축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을 미국에 유치한 거예요. 그 전쟁 위기를 만들고 무기를 판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결국에는 강달러를 통해서 자기들은 끊임없이 달러를 이 금리를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게 올 이 경기 침체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소비, 생산, 투자, 고용을 안정시켜버리는 전략을 쓴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세계를 이간질시키고 싸움시키고 이런 것들을 전개하면서 미국이 결국에는 지금 상황은 아주 뭐 경제가 호황인 거예요. 호황. 고용, 투자, 소비 이 모든 게 호황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국에는 자기들은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그런 행위를 한 거죠. 이런 거를 일본이나 중국은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금융 완화, 지금 새로운 총재도 금융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기준금리 6개월째 동결하고 있어요. 미국한테 안 말려드는 거예요. 미국한테 말려들지 않고 자국의 사정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으면 다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창용이가 계속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금 유출된다, 자금 유출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속 자금 유출된다, 자금 유출된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아버린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은 그거 모릅니까? 다 알아요. 알면서도 일본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장점과 부작용을 비교했을 때 장점이 더 많다. 금융 완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완화 지속 전망에 일본 자본이 해외 유출이 가속되고 있다. 그래도 일본은 우리는 장점보다 부작용보다는 장점이 많아. 이러면서 이걸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어땠어요? 한국은 미국 막 쫓아갔죠? 그리고 나서 달궈지는 연체율 내감, 가계부채 폭탄 신호, 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행권에 퍼진 연체율 경보, 위험 수위가 코앞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안 된다, 계속 막아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외쳤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 외치다가 건강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런데 고금리 부메랑 연체율 껑충 뛰고 있다.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1년 새 2배가 올라가고 빚 못 갚는 가계기업이 늘었다. 못 버티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가고 있고 무역 적자는 12개월 연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재고 쌓이고 원자재 값은 뛰고 경기 침체 인플레에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 곳곳에 임대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공실이 아주 늘어나고 있는 거고 1월 미분양은 7만 5천 가구를 넘어선 거예요.
이게 6만 2천 가구면은 위험수인데 7만 5천까지 넘어서게 되고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가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3천 개 기업 줄도산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기업 줄도산 우려에 있나 KB금융은 도산법 전문가를 영입을 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 부동산 침체에 지방 줄도산 대형사 신용도 흔들거리고 있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고, 가계 27%는 세금과 이자를 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계속 세금 내고 이자 내고 하다 보면은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 속에 경기 침체에 덮치면 한계기업 자영업자 급증이 우려된다라는 거죠. 이미 현실화된 거예요. 지금 현실화. 네,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무책임하다, 무대책이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세종 지역도 상가 공실이 산 넘어 산이다, 업종 제한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70%가 공실, 지식산업센터 골칫덩어리로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네, 고금리에 습격, 수도권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반토막이 난 그러한 정황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중국의 상황을 잘 주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 세계에서 급격한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계속 이간질 전쟁, 그리고 무기 판매, 그리고 기업들, 뭐 세계 기업들 반협박해가지고 미국에다가 투자 안 하면은 지원금 안 준다 해가지고 완전히 깡패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 스스로. 그래서 저는 자유시민이고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지금 미국의 행태가 참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 이창용과 경제 라인을 싹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전략이 없고 무능해요, 무능. 미국의 금리만 따라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이 총재가 바보입니까? 중국의 경제 라인들이 다 바보입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습니다. 바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략적으로. 근데 한국은 전략이 부재.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걸 비판할 줄 몰라요. 비판할 줄 모르고 정쟁만 하고 싸움만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동결했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뭐 제 방송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네,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막아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